안녕하십니까. 한성대 교수 김규옥입니다. 저는 개인 연구자로서 저도 역시 토론자로 초대받았지만 제가 터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여성 쪽에서 여성 NGO 단체들에서 같이 평화 통일의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고 또 그동안 남북의 이게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보면 게임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너무도 심각한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각종의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온갖 종류의 무기 전시장이 한반도에 열려지고요. 그리고 한반도 속에서의 어떤 온갖 핵 전쟁을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핵무기밖에 없는 것인지, 왜 우리는 게임밖에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속에서 아까 서보혁 선생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북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이 사라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전국의 이제 학생 이제 초중 고등학교 11만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통일 의식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일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북한을 잘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잘한다는 대답이 조금 한다, 잘한다를 포함해서 70%가 넘었습니다. 그럼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하면 단연 1위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뭘 더 알고 싶지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뭘 더 알고 싶으냐라고 말하면 북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핵의 문제가 심각하고 절박해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 남한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청년들의 실업이라는 거 학교 현장에 있어 보면 정말 10년 전하고 올해 또 다르거든요. 정말 눈물겨운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10년 전에도 신체 포기각서가 횡행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학생들은, 젊은 청년들은, 30대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남과 북의 청년들이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촛불 때 이제 어떤 구석마다 온갖 퍼포먼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을 철수했던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 사달라고 개성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들을 하소연한 모습에서는 정말 눈물겹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그러니까 핵 문제를 통해서 거의 20년 넘는 이런 어떤 데서의 가시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통일, 평화라는 문제는 그냥 통일을 위해서, 정치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인들이, 동아시아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목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핵 문제, 한반도에 지금 교착되어 있는, 협착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는 얘기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두 분, 서보혁 선생님, 이승현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것은 저에게도 교조적으로도 읽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인간 없는 통일, 인간 없는 북핵 문제를 우리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기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핵 문제로만 귀착을 함으로써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남과 북이 만나는 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멘트 아닌 코멘트로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서보혁 선생님이 제안한 분단 정적 체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게 함의를 가진 이론으로 한반도를 지금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께서 보시다시피 국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남과 북의 문제, 국내적인 한반도, 남한의 국내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해법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좀 대안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38쪽에 있는 그림은 아시다시피 1945년 이게 미국
국무성에서 몇 명의 대위 위관급들이 그려낸 그림입니다. 사실상 이 그림은 일반 명령 체제로 해서 발표가 됐고 9월 2일 날 일본의 이제 천황에게 일본의 이제 군부에게 전달이 됐었죠. 그런데 이 체제는 사실상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지배 전략 체제 기조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니까 이 속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얘기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1세기라면 이걸 허물어뜨려야 된다. 그 속에서 한반도 또 한국은 무엇을 할 거냐라는 고민, 뭐 저의 상상으로 하는 고민은 저는 뭐 이를테면 중일 간의 그런 영토 문제,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 등을 비롯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전 문제, 태평양 전쟁 시기, 식민지 시기 문제, 이 문제와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개입하되 중립적이되 이러한 문제들을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을 했는지 이미 이제 30년 가까이 시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동서독의 통일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을 얘기하면서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독일은 최대한의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의 이유가 지금 흔들리고 위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의 등장은 오히려 더 강한 이유를 지금 당분간은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독일의 주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한반도 새로운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아이디어 내봅니다. 그래서 38쪽에 있는 이 얘기도 두 번째 제안도 바로 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육자도 얘기되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교황에게도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적극적인, 지금도 구상하고 있겠지만 적극적인 특사권 남북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쓰시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퍼주기, 북한에 대한 불편한 어떤 인식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2015년 대학 이제 초중고등학생 1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지난 시기에 과거의 민주정부들이 10여 년 동안 북한에 지원을 했던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무리 전문가들이 다양한 얘기를 해도 이것은 아직 고착되어 있는 어떤 사고, 거의 분단 무의식, 적대 무의식에까지 내려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촛불 시기에 태극기를 걸었던, 성조기를 걸었던 노인분들의 목소리 속에서도 바로 이 얘기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날것으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한테 충분한 해명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진실을 부인하는, 오히려 왜곡하는 목소리인가를 드러냄으로써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통일은 되어야 우리 모두의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고 청년 세대들한테도 통일의 평화의 한반도를 넘어선 동아시아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오늘날 통일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 또는 서보육 선생님의 말씀대로 분단 폭력의 체제는 그야말로 모든 한반도 구성원들에게 위협을 줬던 것처럼 그것의 가장 약자인 여성 노역자들한테도 치명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한국 전쟁의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325 체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여성들은 이걸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무자비하게 가해졌던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와 포함하여 여성의 남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었던 성폭력의 문제, 한국군 위안부, 미국 위안부 문제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 이것은 그 시기로 그친 문제가 아닌 지금도 우리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미군 위안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확산되는 동아시아 체제를 여성 안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보의 수준이 국가 안보, 정권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앞서야 되는 건 국가 안보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인간 안보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보의 가장 약자의 안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 정권의 안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1325라는 어떤 원칙은 우리의 한반도의
분단 폭력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나가면서 통일 평화의 거버넌스를 만들자. 이 거버넌스는 그냥 전문가, 정부 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을 들어가면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국가 안보는 비밀이 많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국가의 최종적인 정말 탑 시크릿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주고 우리가 무엇이 정말 실질적인 정권의 위기인지 국가의 위기인지 등등을 깨달아 나갈 때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절실하게 보호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협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